시간에는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DNS 로드 밸런스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위치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긴 힘들기 때문에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해당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기억해두고 서비스 디스커버리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그 엔드포인트 요청을 진행을 하면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러한 서비스 메쉬를 지원하는 컴포넌트가 서비스 디스커버리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드 밸런서가 나오게 되는데 로드 밸런서가 뭐냐면은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각각의 서버에게 로드 밸런스 알고리즘에 맞게 리퀘스트를 부하 분산해 줌으로써 그렇게 서버의 부하 분산 꼭 대용량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러한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로드 밸런서 방식은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들에게 요청들을 부하 분산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로드 밸런서를 서비스 디스커버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좋았다면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컴포넌트는 새로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API 게이트웨이와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다른 컴포넌트로 분리를 해 관리를 합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말 그대로 서비스 자체를 메싱하여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추상화해 제공해주고 API 게이트는 레이트 리미팅과 공통적인 로직을 처리해 해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하죠. 네. 전통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서비스 소비자에게 받은 요청을 로드 밸런서가 라우팅 테이블의 항목에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한 개 이상의 서브 목록이 존재하고 그 목록을 통해 하나를 골라 요청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기존 방식 서비스 인스턴스는 한 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애플리케이션 수는 거의 고정적이었고 서비스 호스팅한 애플리케이션 수가 늘거나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속적이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중인 서버가 고장나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IP 주소와 구성으로 복구가 됩니다. 고가용성을 위해 로드 밸런서가 장애가 나면은 그때 페일오버 되어 주 로드 밸런서의 역할을 대시하는 보조 로드 밸런서의 생사 여부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주 로드 밸런서가 죽었다면은 보조 로드 밸런서는 활성화되고 주 로드 밸런서의 IP를 이어받아 요청을 처리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회사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고정적인 서버에서 실행되는 비교적 적은 수의 서비스 그쪽에선 잘 동작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클라우드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선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SPOF 문제입니다. 단일 장애 지점 문제인데요. 로드 밸런서가 다운되면은 이것에 의존하던 모든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다운이 되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를 고가용성 있게 만들더라도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안에는 중앙 집중식 관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평 확장 능력의 제한인데요. 상용 로드 밸런서는 이중화 모델과 라이선싱 비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제약을 받습니다. 대부분 상용 로드 밸런서들이 이중화를 위해 핫스왑,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에 영향을 안 주고 부품 교체 모델을 사용하므로 로드 처리할 서버 하나만 동작을 합니다. 즉 보조 로드 밸런서는 주 로드 밸런서가 다운될 경우에 페일오버용으로만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드웨어 제약을 받고 상용 로드 밸런서는 좀 더 가변적인 모델이 아닌 고정된 용량에 맞춰 제한적인 라이선싱 모델을 갖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대부분 고정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는 대부분 동적으로 서비스를 신속히 등록하고 취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정적으로 서비스를 고정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저장하고 대개 공급업체인 독점적인 API를 사용해야 새로운 경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장하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등록하고 동적으로 추가하고 그것에 대한 방향성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그리고 프록시 역할을 합니다. 이 변환 계층은 수동으로 서비스 매핑 규칙을 정의하고 배포해야 하므로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의 복잡성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전통적 로드 밸런스 시나리오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인스턴스가 시작할 때 로드 밸런서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로 디스커버리는 DNS 로드 밸런스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DNS 로드 밸런스 방식이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방식은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 인프라에는 잘 작동을 하며 로드 밸런스 SSL 종료 처리하고 서비스 포트 보안을 관리하는 데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그래서 로드 밸런서는 뒷단에 대한 모든 서버에 대한 들고 오고 나가는 포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최소 네트워크 접근 개념은 종종 PCI 규정 준수처럼 산업 표준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려고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동적으로 추가하고 관리하면서 요청에 대한 모든 부가적인 레이트 리미팅이나 부가적 그 공통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API 게이트웨이와 같은 컴포넌트를 분리하고 로드 밸런서를 분리하고 확장성 측면에서 이점을 보는 방식이 서비스 디스커버리의 새로운 컴포넌트화에 대한 고려해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